들리시죠? 1시간 넘게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좀 찌뿌둥하실 겁니다. 좀 기지개 좀 피시면서 저는 가볍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트넷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 총괄 책임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제 세션은 약 20분 정도 뭐 디테일한 기술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포트넷 코리아가 뭐 업계 1위다, 수많은 장비를 뭐 판매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도대체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오후 세션 있죠. 오후 세션이 트랙 3개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트랙 3개가 어떤 연유로 분리가 됐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컨텐츠는 이제 첫 번째, 기업이 운영 중인 여러분 고객, 여기 와 계신 고객분 자체 분들께서 운영 중이신 IT 인프라의 위치별 보안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전체 맵 인사이트를 한번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포트넷 코리아가 2023년 보안 업무 및 보안 프로젝트에 좀 제안할 수 있는 솔루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한번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화면은 보시는 거는 전체 IT 인프라 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업계 IT 인프라 중에서 오늘 오신 분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로케이션에서만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업계 경력, IT 경력이 많이 되시다 보면은 이 화면이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저희 자체가 IT에 있는 이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SP, 인터넷망이 없이는 통신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내 인터넷망, ISP망, IX망, 글로벌 인터넷, 유럽, 미주 대륙, 호주, 뭐 재팬, 동남아, 중국 각 지역을 연결해주는 글로벌 통신사들이 있죠. 이러한 통신사 인터넷을 기반으로, 통신을 기반으로 모든 기업은 본사가 있습니다. 뭐 규모 크기나 뭐 작은 거에 상관없이 본사가 있게 되고요. 각 본사에는 DMZ망, 뭐 내부 직원망, 각 층별로 구성된 캠퍼스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을 하시죠. 물리적인 망으로. 물론 뭐 여기 화면에도 되어 있는 모바일망 네트워크가 뜨게 되지만 지금 두 번째로 클릭한 부분은 캠퍼스 네트워크입니다. 전통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빌딩 네트워크, 뭐 대학교 캠퍼스 또는 몇 개 동, 큰 그 대지에 삼성전자나 이런 데 가보시면 몇 개 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통신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마이클 머피께서도 얘기하신 크리티컬 OT 인프라, 뭐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뭐 공장 시절, 공장 시설, 원자력 발전소 이런 시설들이 있는 크리티컬 인프라 부분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은 폐쇄망이라는 분리된 망이 또 따로 규격이 있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서버,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웨어하우스가 서비스되고 있는 온프레미스 엔터프라이즈 IDC가 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통신사가 제공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를 구매를 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KT, SK텔레콤, LG U+와 같은 5G LTE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이쪽도 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했을 때 전체 네트워크 IT 인프라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비드 이후로 재택근무, 원격근무자 같이 대한민국처럼 이제 DSL 초고속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의 경우에는 뭐 카페나 집이나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굉장히 수월한 케이스가 많죠.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의 부상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로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미주 대륙이나 해외로 인터넷망을 넘어가서는 뭐 다국적 기업 또는 해외 사무소나 해외 공장을 운영하고 계실 경우에는 그 또한 왼쪽 위에 이제 로케이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해외에 뭐 100명, 200명, 500명 또는 뭐 10명 이하의 뭐 에이전시급 규모의 해외 원격 또는 재택근무자 규모의 로케이션을 또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큰 흐름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플랫폼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잘 알고 계시는 AWS, Azure, 구글 GCP, 뭐 오라클 OCI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IX망, 글로벌 인터넷망에 다 BGP 피어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통신사 웹 호스팅 센터 안에 프라이빗 서비스를 위한 호스팅 사업을 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테일, 뭐 저희가 잘 가시는 뭐 CU, 뭐 편의점, 각종 뭐 홈쇼핑 이런 에리아들, 뭐 이마트 이런 쪽이
리테일,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인용하는 MSSP 보안 관제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가장 포티넷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은 역시나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파트입니다. 파이어월, 차세대 방화벽 NG 파이어월, 통합 위협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UTM 영역을 가장 많이 배포하고 있죠. 사실 뭐 저희가 몇만 대의 장비를 판매한다라고 계속 보도상에 나오지만 그 위치는 바로 모든 영역에는 방화벽을 써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휴대폰에서도 풀 HD 보다가 4K 동영상 이런 품질이 좋은 디지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하실수록, 그 다음에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화벽에 걸리는 부하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원지 방화벽, 10G 방화벽, 40G 방화벽, 100G 방화벽, 그 다음에 뭐 애플이나 링크드인,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규모 테라 BPS 방화벽이 요구되는 것들이 다 이런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화벽도 유즈 케이스가 계속 늘어납니다. 앞에 스펜서 장표에서도 영어로 돼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포티 게이트를 가지고 위치별로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업무 현장으로 가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방화벽, 일반 캠퍼스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일반 NG 파이어월, 방화벽 유즈 케이스별로 선택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제 20분 시간 내에 이런 선택 기준이나 기술 파트를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 세션 뒤에 이제 부스에 있는 저희 포티넷의 시스템 엔지니어들과 이런 파트를 얘기를 하시더라도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 후속으로 보안 업무의 각 기획 파트, 뭐 하다못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포티넷의 컨테이너 방화벽을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가요?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나 기술 정보들을 좀 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또 보안 기획 업무들을 시작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스펜서에서도 말씀드렸던 포티넷의 좀 자랑거리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컨설팅 기관에 이제 가트너라고 있는데 가트너의 해마다 매직 쿼드런트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물론 국내 기업은 빠져 있지만 글로벌 기업 중에 보안 벤더 중에 가장 익스큐션, 보안 능력, 판매 매출고가 높은데 결국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는 기획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려서 안정성과 기능성과 향후 유지 보수, 갑자기 1, 2년 사업하다 없어지는 그런 회사가 아닌 향후 유지 보수까지 봤을 때 탑 리더군이 어느 분이라는 회사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획 업무하실 때 이런 지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6년 연속 포티넷은 네트워크 방화벽 부문의 글로벌 리더로, 물론 다른 뭐 팔로알토, 체크포인트 같이 협업으로 같은 시장을 살아나가고 있는 생태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포티넷이 가장 지난 2, 3년 동안에 급속하게 성장하고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든 사례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랜 엣지라는 사례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건물은, 물론 이 지금 앉아 계신 여기도 건물이죠. 모든 건물의 IT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물론 5G 모바일 통신을 제외하고 유무선 랜 엣지가 필요합니다. 유무선 환경이 필요합니다. 유무선 환경이라는 것은 회사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무선 AP, 와이어리스 와이파이에 붙어야 되고요. 또는 유선 포트에 붙어서 업무를 보셔야 되죠. 이러한 유무선 네트워크의 환경이 필요한 유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 보안 스위치, 무선 AP,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장된 NAC 기능까지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을 포티넷이 아닌 다른 벤더 거를 구매를 하시지만 그 구매 패턴의 단점은 뭐냐면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 솔루션을 또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또 기획하다 보면 힘든 거죠. 저희 오전 키노트의 가장 키 메시지 중인 하나인 네트워크와 보안을 컨버전스 했다라는 영역에서 가장 저희가 포티넷 코리아도 그렇고 글로벌로 가장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포티게이트라는 장비를 방화벽으로도 샀지만 유무선 컨트롤러를 통해서 유무선 보안 스위치, 그 다음에 무선 AP,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드포인트, EDR, XDR 영역까지 확대하는 이 솔루션 셋을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좀 두 번째로 성공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 하나 빼먹었는데요. 이 사례를 좀 더 딥다이브 할 경우에는 오후에 트랙 1에 이창훈 이사의 세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여기를 딥다이브 합니다. 진짜 어떻게 구축했는지, 토폴로지는 어떻게 했는지, 어떤 성공 사례였는지 부분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SD-WAN이라는 얘기입니다. SD-WAN이라는 용어를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로케이션은 인터넷이 없이는 통신이 안 됩니다. 저희도 당장 뭐 SKT나 KT 이런 휴대폰 통신이 끊기거나 무선 와이어리스가 끊겨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 에즈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이 새롭게 출현한 것이 SD-WAN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WAN이라는 솔루션이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3, 4년 전에 도입을 해서 왕성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이제 뭐 왼쪽 위에도 있지만 오늘 오후에 발표해 주실 KT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팀에서도 요 SD-WAN 솔루션 사례로 국내에 하고 있는 성공 사례들을 같이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들음으로 인해서 SD-WAN이 이럴 때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왼쪽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AWS, Azure, 구글도 이 SD-WAN 커넥터를 통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안정화하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으로도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신 분일 경우에도 회선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서 SD-WAN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오후에 토스코어 비바 리퍼블리카에서 임성균 매니저께서 사례 회선이 장애 났을 때 토스 서비스가 어떻게 더 가용성을 확보했는지, SD-WAN이 왜 좋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자랑인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에서도 SD-WAN 부분에 대해서 포티넷이 계속 리더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자랑을 하고 싶고요. 자, 여기서 아까 저희 스펜서께서도 비슷한 영상을 쓰긴 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포티게이트라는 저희 포티넷의 장비에 이 빨간색 3개 부분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르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방화벽으로 샀는데 SD-WAN과 GTN에 여기 빠져있는 GTN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모듈까지도 유무선 컨트롤러 기능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기만 하시면 되는데 무료입니다. 저희는 또 따로 유저 라이센스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티게이트 한 대를 삼으로 인해서 방화벽 기능도 하면서 SD-WAN에다 쓸 수도 있고, 유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도 물론 스위치, AP를 연결을 해야 되지만 그런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 라이센스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셔서 좀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티OS 운영체제로 이러한 기능이 다 내장이 돼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물론 영업사원은 저를 싫어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싫어하겠지만, 3개 부분을 팔 수 있는데 한 개로 다 된다고 하니까 싫어하겠지만, 지금 만약 포티게이트를 운영 중이시라면 버전 7점대 이상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기능들을 쓸 수 있습니다. 다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켜서 활성화시켜서 사용하신다면 좀 더 복합 기능, 투자, ROI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부터는 빠르게 간단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티프락시, 회사에서 직원들 URL 필터나 웹사이트 나가는 거를 정책적으로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로 관리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과거부터는 이제 비사에 또는 스퀴드라는 오픈소스를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국내 작년 저희가 1년 동안에 포티프락시라는 제품으로 내부 직원이, 엔터프라이즈 본사에 있는 직원이 해외 사무소,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 접속 또는 호스팅 IDC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때 테넌트 제어, 사스 테넌트 제어까지 합해지는 기능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발자, 깃허브에서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 개발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깃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테넌트, 회사 테넌트와 개인 테넌트 제어를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개발팀에서 R&D, 데브옵스 팀 입장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오후 트랙 1에서 김기덕 부장이 좀 더 딥다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기존의 사시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팔로알토나 G스케일러, 뭐 SSE 이런 시장에서 사용하던 사시 솔루션 기능을 포티넷도 올해 런치를 했습니다. 코리아에서는 아직 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억셀러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포티셋이라는 사시 서비스 상품을 런치를 하고요. 사스 서비스 상품입니다. 이 부분은 엔터프라이즈 본사, 원격 근무자 또는 해외에 있는 근무자가 별도의 보안 솔루션 구축 없이도 사시에 가입함으로써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트랙 3에서 박현희 이사가 좀 더 딥다이브 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OT 인프라 부분은 사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따 오후에 트랙 2번에서도 이제 한국전력연구원의 명록일 연구원님과 저희 유종원 과장이 좀 더 딥다이브를 할 겁니다. 크리티컬 OT 인프라,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떤 부분에 취약점, 위험도가 있고 포티넷이 어떻게 이런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하고 CSP 사업자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또 하나 이제 저희 포티넷의 좀 핫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트랙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KT 클라우드, 그 다음에 AWS 코리아에서 포티넷과 여기서의 사업 협력 모델 어떤 것 가지고 클라우드 시장에 들어가는지를 하는 소개를 딥다이브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스턴스 서비스를 런치, VPC 안에 디플로이하는 유즈 케이스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카카오와 네이버 클라우드는 자체 클라우드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로 지금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계시죠. 그 IaaS 서비스 안에 포티넷이 어떻게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서 등재돼서 이용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AWS 코리아와 포티넷의 솔루션, 파트너 협업 관계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포티넷 코리아의 주력 올해 솔루션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 하실 것 같지만 좀 쉽게 요 슬라이드를 저는 오늘 제 세션의 핵심이라고 나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뭐냐면 맨 위에 있는 색깔별로 있는 거는 포티넷의 용어입니다. 포티넷이 규정하고 있는 용어고, 하단 색깔 밑에 있는 굵은 글씨체의 제목들은 대한민국 보안 시장에서 구매 품목이나 프로젝트 기획하실 때 구매하는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포티넷이 용어가 아닙니다. 포티넷 용어가 아니고 보안 기획하실 때 실제 용어고, 포티넷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아이템들은 제가 일부러 제외했습니다. 결국 포티넷이 갖고 있는 솔루션으로 보안 기획하실 때 요 테이블을 보시고 좀 인바이트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슬라이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큐어 네트워킹과 보안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저 두 개의 필라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기둥, 필라라고 하는데, 이 필라를 통해서 화면에 보시는 가운데 프로젝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는 포티넷 글로벌로 랜엣지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장 많이 좀 구축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네트워크 L2, L3, L2 스위치, L3 라우터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포티넷이 이쪽 솔루션 가지고 망 N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축 성공 사례들 굉장히 많고요. 이따 오후에 트랙 1에서 이창호 이사께서 이 부분의 성공 사례들을 계속 좀 더 딥다이브하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쪽, 캠퍼스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는 요구사항 자체가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가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죠. 직원들 PC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포티넷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타입 중에 3티어 구조, 코어가 있고 어그리게이션 스위치가 있고 억세스 TOR, 타워 오브 렉입니다. 타워 TOR L2 스위치가 있고, 빨간색으로 이메일 ATP, 샌드박스. 국내에 저희가 대기업 L사, 대기업 S사, 그 다음에 SMB 주요 중견기업의 작년에 이메일 ATP,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샌드박스 구축을 이런 패턴으로 좀 성공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티넷이 방화벽, UTM, 차세대 방화벽 외에도 이런 쪽에 ATP 쪽의 솔루션으로 라인업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고요. 오른쪽은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차세대 데이터 센터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대부분 스파인 리프 구조로 많이 구축을 하십니다. 스파인, 리프 하면서 백지 방화벽 도입하는 케이스에 포티넷이 굉장히 좀 이제 굵직한 레퍼런스를 좀 자랑스럽게 획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백지 방화벽 이상급을 필요로 하는 고성능 방화벽 프로젝트에 입증된 안정성 입증된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으니 저희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 솔루션인데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자세히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작업들이 GTNA 벤더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냥 로지컬 뷰입니다. 포티넷뿐만 아니고 GTNA를 표방하는
보안 상태 체크, 통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는 SASE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온프레미스 앱스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제하자 왼쪽 것들을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포티넷도 제로 트러스트 억세스라는 필라 솔루션 안에 이 솔루션으로 지금 한참 국내 이제 중견 기업분들 그다음에 하이테크 분들한테 POC를 굉장히 많이 해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GTN의 부분 쪽도 검토하시는 케이스가 있다면 적극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이제 막바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빨리빨리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라별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시큐리티 SOC 패브릭 관리센터 부분에 포티넷이 국내 L 대기업, S 대기업에 그다음에 SMB 기업에 굵직한 이메일 보안 게이트웨이, 이메일 네트워크 샌드박스 부분을 프로젝트 수주를 했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오후 트랙 2의 박종석 이사 세션에서 좀 더 딥다이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심 있으시면 저 세션에 접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포티넷 코리아 그다음에 글로벌로 포티넷이 가장 또 강조하고 하는 부분이 SOC 패브릭 관리센터 필라에 있는 솔루션 라인업입니다. 이 부분에는 알고 계시는 디셉션, 샌드박스, 이메일 보안, EDR, XDR, SIM, SOA 그다음에 왼쪽에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디지털 리스크 보호 서비스라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좀 요즘에 흥미롭게 많이 보시는 C레벨 분들이 계십니다. C소 분들께서 이건 뭐냐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웹은 월드와이드 웹, 그 다음에 딥웹, 그 다음에 해커들이 만드는 토르 네트워크로 별도에는 다크웹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L사의 유저 정보가 해킹당해서 뭐 20억에 팔렸습니다, 뭐 2억에 팔렸습니다, 또는 3억에 비딩 붙겠습니다. 이러한 시장들 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다크웹이고 다크웹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기업의 브랜드를 해치는 활동을 찾아내는 게 DRPS 관련된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포티넷 용어가 아니고 DRPS라고 구글이나 네이버 치시면 관련된 솔루션 라인업이 나와요. 그 중에 포티넷은 포티레콘이라는 솔루션으로 이 시장에 들어왔고 국내에 금융사 중 S사가 지금 최근에 구매를 해주셔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평가 기획 중이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가장 좀 강력하게 지금 국내 고객분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밑에서 두 번째 네모 카테고리는 SOA입니다. SOA. SOA 아까 이제 저희 CTO 분께서도 잔뜩 설명을 해주셨지만 SOA 부분에 대한 국내 게임사, 국내 금융사, 특히 금융사 쪽하고 하이테크 쪽 분들 고객분들께서 가장 좋게 평가해 주시는 최근 1년 내에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한 솔루션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은 간단하게 MDR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게 도대체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후에 트랙 2에서 김재환 차장과 박종석 이사의 세션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저게 뭔지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를 좀 더 딥다이브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입니다. 제가 약간 3분 정도 오버하고 있는데요. 서머리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IT 인프라 위치별 보안 솔루션이 이미 입증되고 주요 컨설팅 기관에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평가받은 포티넷 제품이 굉장히 포지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여기 와 주신 고객분께서도 포티 게이트를 이용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2023년에 포티넷이 글로벌로 전략을 튜닝하면서 솔루션들이 좀 더 시장의 기획, 보안팀 기획 업무에 맞게 라인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컴바인 되면 사실 시장에서 입증되고 광범위한 산업 벌티컬 마켓에서 사용되고 있고 입증된 솔루션으로 안정된 제품 초이스가 선택이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세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모든 외국 밴더들이 사실 제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좋다, 뭐 평가 잘 받았다 하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주시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믿을 수 없다, 너네들 데이터 가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으실 때는 이 하단에도 써 있지만 포티넷 코리아 경우에는 저희 제품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제품들을 실제 테스트하고 POC하고 평가할 수 있는 CBC 센터가 있습니다. 포티넷 코리아 14층에. 물론 여기 분 중에 제가 많은 분들이 와 보셨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요. CBC 센터에 오시면 방문해 주실 때 어떤 제품들을 보고 싶다라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제품 핸즈온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마케팅적으로만 제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검증된 유즈 케이스로 사례로 이런 제품들이 준비가 돼 있고 실제 증명 테스트할 시설도 다 인프라가 준비가 돼 있으니 적극적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오후 세션에 여기 화면에서 보신 내용에 관심 있는 부분을 좀 참석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세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